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긴 한데 또 그냥 아예 안 하자니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사실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20번까지만 적용을 하고 디오비탈 정도를 채우는 걸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주기율표가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고 차원에서, 물론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만 또 그때 그냥 설명하는 거랑 영상을 따로 찍는 건 좀 달라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교과서 79페이지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패턴 1번에서 20번까지 전자배치가 나와 있고, 이 화면에 있는 것은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에 있었던, 물론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전자배치를 막 다 해야 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지필평가 출제할 때 이 부분은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21번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실 18번까지는 아르곤과 전자배치가 똑같고, 18번부터 이제 그 19번부터 칼륨부터 그 뒤에 이제 4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스칸듐은 아르곤보다 3개가 전자가 많기 때문에 4s에 2개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3D에 드디어 전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림으로 그리라고 해놨으니까 그림으로 제대로 그려봅시다. 아르곤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4s에 전자를 2개 넣게 되죠. 그 다음에 4s보다 에너지가 높은 드디어 나오는 3D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게 되는데, 3D 오비탈은 방향성이 5개라서 상자 5개로 그려지게 되죠. 에너지 준위가 다 같은 5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칸 중에 아무데나 1개 집어넣어도 돼요.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왼쪽부터 넣고 위에 화살표로 반드시 그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5개의 오비탈 방향이 에너지가 다 같기 때문에 어느 칸에 먼저 넣어도 상관없고, 또 스핀 양자수 같은 경우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위쪽 화살표부터 그리긴 하지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전자배치를 그래서 써보면 아르곤과 똑같고 4s에 2개가 있고 3D에 1개가 채워지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자과 전자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배웠는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데, 그 전자는 걔네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들이잖아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디오비탈의 전자가 더 뒤늦게 들어가긴 하지만 얘는 사실 3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애죠. 그러다 보니 이 스칸듐은 원자과 전자가 얘가 되는 거죠. 4s에 2개. 이게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없긴 하지만 원자과 전자가 2개짜리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타이타늄 같은 경우도, 뭐 티타늄이라고 옛날에 말했지만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4s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3D에 2개 넣어야 되겠죠. 근데 훈투 규칙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칸에 5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으니까 사실 어떤 것부터 넣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훈투 규칙 때문에 홀전자로 넣는 거, 그것만 맞춰주면 되고, 위쪽 화살표 하나, 다른 칸에 아래쪽 화살표 하나 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하튼 얘도 전자배치를 이제 써보면 아르곤에 똑같은, 아르곤까지 똑같고 4s에 2개, 3D에 2개가 들어간 상태로 홀전자가 2개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그러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전자니까 4s에 2개가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게 지금 분명히 얘네들은, 이 스칸듐은 3족이고 타이타늄은 4족인데 족이 다른데 전자 배치를 하다 보니 원자과 전자가 똑같아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돼요. 계속 넣어봅시다. 바나듐 똑같죠? 바나듐도 아르곤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4s에 2개, 3D에 3개 들어갈 거니까 뭐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넣어준다면 얘는 아르곤과 똑같은 전자 배치에 4s에 2개, 3D에 3개, 홀전자 3개짜리고, 얘도 원자과 전자는 정말 변화 없이 이렇게. 그러면 크로뮴 같은 경우도 아르곤과 똑같이 전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뒤에 4s에 2개, 3D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4s에 2개, 3D에 4개 이렇게 되면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그런데 요런 이상한 아이들이 가끔 또 나와요. 뭐가 문제냐면 수업 시간 설명했지만 사실 균형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훈투 규칙 같은 것도 약간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가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2가지가 나오는데, 절반을 채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꽉 채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딱 적용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이 아니라, 뭐 P오비탈도 그렇긴 하지만 D오비탈 정도쯤 되는 애들부터, 다시 말해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향성 다른 오비탈이 5개 존재하는 그 이상부터 얘네들이 약간 이제 균형이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걸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약간 억지? 요런 것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같은 경우에 여기 비어있는 한 자리가 있잖아요. 요 비어있는 한 개. 요것만 채우면 정말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거지기로 채워요. 마치 들뜬 상태에 있냐?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자기보다 뒤에 4번째 껍질에 있으면서 에너지는 낮아서 먼저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한테 산을 뺏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 다시 말해 아르곤이 4S에 하나랑 3D에 5개를 채우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들뜬 상태여야 되는 게 맞는데 어이없게도 have filled, 절반을 채우고 나서 오히려 약간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뮴 같은 경우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오히려 아래처럼 존재하는 경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위쪽이지만, 물론 원자과 전자는 원칙대로 채운 대로 4S에 2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얘가 이온이 될 때, 이제 뭐 이건 아직 수업 시간 설명 안 했지만, 이온이 될 때는 전자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양이온이 될 때 가장 바깥쪽 껍질부터 전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4S에 있는 전자들부터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스칸듐이나 타이타늄, 바나듐 이런 애들이 다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걸 기본으로 가는데, 크로뮴도 2 플러스 양이온이 기본으로 가지만 여기 있는 4S 오비탈이 하나를 가지게 되는 전자 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1가짜리도 종종 등장하더라. 물론 3D 오비탈 같은 데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은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도 또 가끔 이온이 될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생기긴 해요. 여하튼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안정적으로 딱 25개니까 디오비탈을 완전 안정되게 해프펠드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홀전자 5개를 가지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쌍을 이루면 돼요. 그래서 철, 아르곤의 전자 배치 똑같고 4S에 2개, 3D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하면 요렇게 전자를 가지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도 원자과 전자는 똑같이 2개예요. 4S 오비탈에 있는 코발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제 뭐 사실 다 그려주지 않아도 이제 대충 이제 알겠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역시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리고 니켈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르곤이 4S에 2개, 3D에 8개 이렇게 되고, 역시 원자과 전자가 2개. 자, 그런데 아까 망가니즈랑 비슷한 애가 또 등장했죠. 구리는 2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 4S에 2개 넣고 20개를 채우고 나면 9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정식적인 배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게 정상이지만 요 빈자리 하나를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풀필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마저도 4S에 있는 거 하나를 끄집어다가 마치 들뜬 상태 만들듯이 여기를 꽉 채워요. 그래서 풀필드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되면 꽉 채웠어, 들떴어 인데 오히려 에너지는
위에 있는 배치보다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균형이 완벽하게 맞았으니까. d 오비탈 5개의 오비탈이 균형이 다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구리 같은 경우 사실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방법처럼 4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있어서 2 플러스 양이온을 만드는 4s에 있는 2개가 떨어지고 2 플러스 양이온을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간혹 이런 배치 때문에 s 오비탈 전자 하나 떨어져서 플러스 일가를 만드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황산구리 2 같은 경우 기억나죠? 황산구리 2 여기 로마자로 2 쓰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이 구리의 전하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이야기할 때는 NaCl이라고 쓰고 여기다 염화나트륨 1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이런 거 표시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나트륨 너무 뻔하게 전하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리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전하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딱 드러내서 표시를 해줘요. 그 이유가 전자 배치마저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30번 아이언 채워봅시다. 얘는 또 고민 없이 딱 30개니까 4S에 2개 하고 나머지 10개를 3D에다가 이제 꽉꽉 채워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아르곤 전자 배치랑 똑같은 거 이후에 4S에 2개랑 3D에 10개 얘는 이제 이렇게 딱 채우면 되고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D까지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오비탈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1s, 2s, 2p, 3s, 3p, 4s가 먼저였죠. 4s, 그 다음에 3d까지 채웠어. 그 다음에 4p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갈륨 같은 경우에 아르곤과 똑같은 전자 배치, 지금 여기 아연까지 똑같이 가면 4s에 2개, 3d에 10개를 채우고 지금 1개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4p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갈륨 같은 경우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똑같고 그 다음에 4s에 2개, 3d에 10개 다음에 4p에 하나 들어가요. 자, 그럼 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얘는 몇 번째 껍질이 바깥쪽이에요? 4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이니까 요렇게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몇 쪽이에요? 13쪽이에요. 우리가 앞에 20번까지 계속 배웠는데 그전에는 3족에서 12족까지가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3족에서 12족이 등장하면서 이상한 배치를 하다가 그게 딱 끝나니까 13족 앞에서 배웠던 붕소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아이들의 밑에 있는 애가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 이제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오비탈 채울 수 있으니까.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도 계속 원소의 이름이 바뀐 이름들이 헷갈려요. 자, 3D 10개 채우고 이제 2개 남았죠? 하나, 둘 이렇게 채워야 되죠? 그래서 아르곤 다음에 4S 2개, 3D 다음에 4P에 2개. 뭔가 속 시원한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다음에 비소 4S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무턱대고 채우는 거 아닌 거 알죠? 아르곤에 18개 들어있어요.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개 채웠고 그다음 이제 3개 채우면 되는데 4p오비탈에 훈투 규칙에 따라 딱 이렇게 채우겠죠? 그러면 아르곤에 4s에 2개, 3d에 10개, 4p에 3개 채우면서 원자과 전자가 5개죠. 자, 셀레늄. 선생님 위에 틀린 거 봤어요? 찾았어요? 마음이 급했어. AS라고 썼죠? 아르곤 비소라고 써버렸어. 19, 20 똑같이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다음에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아르곤하고 똑같고 4S에 2개, 3D에 10개, 4P에 4개 이렇게 돼서 원자과 전자가 6개. 브로민
4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5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죠? 그래서 4S에 2개, 3D 10개, 4P에 5개. 원자과 전자가 7개. 얘는 17쪽이에요. 얘 몇 쪽이에요? 18쪽이에요. lep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30개. 그 다음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채웠다. 4S에 2개, 3D에 10개, 4P에 6개.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0개, 0. 뭐예요? 비활성기체. 자, 그러면 이 뒤에 뭔진 모르겠는데 37번은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채웠어요? 4P까지 채웠어요. 자, 37번은 크립톤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고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게 어디냐? OS에 하나가 들어가요. 새로운 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땐 항상 그 주기의 시작은 S오비탈에서 시작해요. 5번째 껍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는 이 37번 지금 뭔지 모르지만 원자과 전자가 몇 개겠어요? 1개예요, 1개.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왜 비활성 기체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다 보니 전자의 껍질은 점점 커질 건데 커지더라도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져. 간격이 좁은데 껍질이 커지니까 오비탈은 점점 많아져. 그러다 보니 위로 갈수록 그 에너지 라인들이 엉키게 되죠. 그래서 껍질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비탈의 에너지 라인의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지다 보니 뒤쪽 껍질 분명히 그 다음 껍질인데 S오비탈 또는 P오비탈 같은 게 에너지가 낮아서 더 먼저 채워지고 아래쪽 껍질에 D오비탈, F오비탈 그런 오비탈들의 전자가 나중에 채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연결을 지을 수 있죠. 자, 생각해봐요. 지금 선생님이 전자를 채웠던 데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19번, 20번이었죠. 그리고 2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31번부터 해서 32, 33, 34, 35, 36번까지 채웠어. 그래서 여기에 채웠더니 가장 바깥쪽 마지막에 P오비탈의 전자 들어갔죠. 4P오비탈의 전자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여기 색깔과 무슨 오비탈인지 써 있는데 라인들이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얘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 이런 아이들 그 뒤에 P오비탈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아이들은 일단 맨날 외우라고 하는 20번까지는 D오비탈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라인이 엉키기 시작하면서 아래 껍질에 있는 애들 채우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껍질에 있는 아이들 전자를 채우는 주기율표를 이 빈 공간 뻥 뚫어놓고 벌렸어. 여기하고 여기가 원래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D오비탈에 채우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를 벌려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따로 빠져 있죠. 얘네들은 무슨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요? F오비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6S까지 전자가 들어간 뒤에 4F를 채울 거야. 그럼 훨씬 아래 껍질에 있는 아이들을 채울 거니까 얘네들도 뭔가 애매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도 더 벌어져서 더 엄청 길게 옆으로 벌려서 쑥쑥쑥 들어간 아이들이 울퉁불퉁한 주기를 펴야 되는데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들죠. 그리고 종이 안에 넣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F오비탈은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따로 빼서 란탄족, 악티늄족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을 채우다 보면 오비탈의 에너지가 뒤죽박죽. 그런데 아무리 전자를 많이 넣어도 아무리 세 번째 껍질에 맥시멈 전자가 18개 들어가도 언제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8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는 1개에서 8개 사이.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에서 7 사이가 돼요. 왜? D오비탈이나 F오비탈은 자기 껍질 순서에 넣지 못하고 훨씬 뒤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주기율표를 이해하는 데 좀 쉽고, 여기 이 D오비탈 들어간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간 아이들은 아까 전자 체험에서 했지만 되게 어이없는데 족이 분명히 다른데 원자과 전자가 똑같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슷한 성질을 많이 지녀요. 그래서 여기 사실 또 그렇다고 치면 12족은 좀 약간 빼놓고 얘기하긴 하는데 3족에서 11족까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을 전이금속이라고 불러요.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이 S랑 P까지 들어가는 요 파란색으로 색깔돼 있고 여기 초록색으로 색깔되어 있는 요 라인에 있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에서 18쪽까지 일반적인 아이들은 전형 원소라고 불러요. typical element라고 불러요. 약간 구별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전형 원소는 확실히 족이 다르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전이금속은 어이없지만 다른 종인데 원자과 전자가 비슷하다 보니 얘네들이 그 원자과 전자가 같은 숫자를 가지면서 뭉뚱그려서 비슷한 성질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 좀 알아두면 시험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